더불어 강지원 측이 상고한 이유가 알려지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연중 라이브에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 강지환 측은 A씨에게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건 맞지만 샤워를 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전문가를 불러 확인한 결과 짧은 시간의 경우에 DNA가 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준강제추행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 재판 중 서로 상대방의 말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강지환 측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인데 반복 수준으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지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연예인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게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비추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는 과정 중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심 재판 과정 중에 강지환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면서 준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강지환 측의 주장.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모바일 메신지를 통해 당시 상황에 전달했다는 걸 보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지환이 본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지환은 본건 범행 직후 거실로 나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명료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라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향후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상고심이 열릴 예정인데요. 사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